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업의 성공적인 AI 에이전트 도입과 확산을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데이터입구의 전병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인 AI 에이전트에 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오기까지의 AI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것은 1950년대 2차 세계대전 즈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앨런 튜링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기계가 사람처럼 학습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기계학습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되고요. 이런 연구들은 지금의 AI 이론들의 기초를 다지면서 1970년대 말까지 왕성하게 이루어지다가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론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과 그리고 당시의 연산 기술들의 한계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요. 인공지능은 아직은 좀 이른 기술로 치부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용 컴퓨터를 비롯해서 인터넷이 보급되고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클라우드의 기술과 이런 고성능 GPU도 등장을 하게 돼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2010년에 들어서는 이런 환경들을 등에 업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딥러닝 모델들을 포함해서 영상, 그리고 비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정말 우리의 일상에 AI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AI 에이전트는 가장 주목받는 토픽이면서도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최근에 소개되어지는 어떤 기업용 소프트웨어 혹은 개인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여러 가지 채널에서 소개가 되고 있다 보니까 AI 에이전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존의 생성형 AI 챗봇과 비교를 했을 때 총 3가지 정도의 단계로 AI 에이전트를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챗봇이 특정 정보에 기반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어떤 RAG라는 것을 통해서 구현한 것을 레벨 0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레벨 1의 에이전트는 도구를 지원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특정 목표라든지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에이전트는 이거를 활용을 해서 사용자에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액션까지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레벨 2의 에이전트에서는 다중 작업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벨 2의 에이전트에서부터는 레벨 1의 에이전트들이 다수 존재하는 거고요. 사용자가 특정한 요구사항을 프롬프트로 던지게 되면 에이전트가 그 컨텍스트를 해석해서 해당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에이전트들을 불러와서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3의 이제 자율 에이전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의존을 하지 않고 에이전트가 작업 수행의 필요성을 판단을 해서 전체의 프로세스를 이제 에이전트 자체가 관리하게 되는 그런 최종 형태의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아마 에이전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볼까 하시는 것들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런 그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RAG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좀 손쉽게 가져오는 부분들은 저희 데이터입구의 고객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기업에서 이미 시도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그런 간단한 반복 작업의 업무들을 하나 둘씩 이제 대체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하나 두 개의 에이전트들이 점점 모여서 멀티 에이전트로 서로 유기적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를 해결하게 될 거고 종국에는 이것들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 되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에이전트를 통한 자율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AI 에이전트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잠재성을 가지고 기업에서는 정말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도입 검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도표는요, 실제로 저희 데이터입구
후 고객사와 그리고 잠재 고객사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운용 비용 절감이라고 대답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도 이 AI 에이전트에 기대하고 계시는 것들이 그동안에 사람이 되게 비효율적으로 반복해왔던 작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AI 에이전트가 대신함으로써 아마 인력 비용적인 부분을 좀 감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좀 가장 크게 기대를 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AI 에이전트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아마 많은 그 기업분들께서 AI 에이전트를 기점으로 해서 AI 도입에 아마 적극적으로 좀 변화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AI 에이전트를 그냥 지금 바로 시작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빨리 시작을 해서 한 번에 성공을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 회사가 처해진 이런 상황을 먼저 좀 파악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유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AI 도입의 역사에 대해서 좀 다시 되짚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 약 80년 정도가 지나서야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상상해 오던 AI의 어떤 걸맞는 그런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AI 에이전트가 나오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AI의 어떤 폭발적인 성장에 있어서 필요했던 어떤 데이터라는 것들이 갖추어졌어야 됐던 부분이고 이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인력적인 부분이 충원이 됐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올라와서 이런 환경들이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이런 AI 에이전트라는 것들이 드디어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레벨에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의 AI 도입과 확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어떤 기술에 집중을 하기보다 이 기술을 다루기 위한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좀 준비와 좀 체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가정에서 뭐 조립식 가구를 직접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요즘에 많으실 것 같은데 여기에 좀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가구를 조립하는 것을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나사를 조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동 드릴과 같은 좀 편리한 도구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AI 에이전트, 파운데이션 모델들 이런 것들은 어떤 전동 드릴의 헤드 부분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동 드릴의 헤드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편해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전동 드릴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구동부 그리고 전력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인력과 데이터 기술 이런 것들이 모두 받쳐졌을 때 AI 에이전트가 좀 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AI 에이전트를 정말 잘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사일로화된 데이터 환경에서 이런 것들이 그 정제가 되고 이런 그 데이터들이 우리가 정말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연산 처리를 할 때 이런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연하게 활용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접근 권한이라든지 데이터의 권한 관리 이런 것들도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은 인력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AI의 전문가를 우리가 확보한다라는 것들이 아니고 어떤 비즈니스와 데이터, 그리고 AI 이런 부분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뭐 외부 인력으로 데려올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의 인력들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제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이제 저희는 챔피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와 AI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책임을 지고 전파하고 확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시는 분들을 우리가 찾고 양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속 가능한 형식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순히 어떤 외주 업체의 일을 맡기
기보다는 우리 회사의 힘으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우리 회사가 AI를 활용하는 문화를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비로소 이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기술을 좀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단순히 어떤 최신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기보다 정말로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환경에 적합한 기술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기술의 변화가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손쉽고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제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결국에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우리가 단순히 그 어떤 하나의 그 요소에 이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I가 만들어내는 성과물이라든지 또 그 성과물에 대한 품질 관리 이런 것들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실 수 있게끔 비용과 그다음에 이제 ROI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런 보안과 정책 준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이런 요소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희 데이터웨이크와 같은 통합 AI 플랫폼은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나의 단일 플랫폼으로 끝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은 AI 에이전트와 AI 도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기술에 끌려다니지 않고 AI 활용을 좀 더 쉽게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 통합 AI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네, 먼저 데이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든 타입의 데이터를 손쉽게 데이터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저희 플랫폼에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적재되어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프레미스나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손쉽게 아키텍처적인 유연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데이터 레이어에서의 어떤 제어권, 그 권한 관리 이런 것들도 손쉽게 데이터 통합 플랫폼 레벨에서 관리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적인 측면에서 봐도요, 이제 각각의 기업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AI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전문 인력이라든지 혹은 이제 현업분들을 교육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 플랫폼은 정말 어떤 사람이 와도 쓰실 수 있게끔 노코드 기반의 기능들과 그리고 풀코드 기반의 기능들 이런 다양한 레인지의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좀 더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이제 데이터와 AI 확산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개발 따로 그리고 어떤 실제로 사용하기 위한 엔드 유저를 위한 또 어플리케이션을 따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 플랫폼 안에서 이것들을 만드는 사람과 실제 데이터를 소비하는 이런 소비자까지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제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술의 선택권의 부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 내일 어떤 AI 기술이 또 새로 나올지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직접 배워서 사용을 한다기보다 통합 AI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아키텍처적인 유연성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테스트를 해보고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기술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확인해 보시고 좀 빨리 적용을 해 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손쉽게 가져가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나오는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들 이런 것들도 좀 우리 회사에 좀 더 적합하고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원하는 ROI를 좀 이뤄낼 수 있는 이런 그 기술들을 취사 선택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끔 저희 통합 플랫폼이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제 어떤 비용적인 관리, 그리고 품질적인 관리, 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제와 컨트롤이 필요할 것인데, 일반적인 그 ML, 기존의 전통적인 ML과 AI뿐만 아니라 생성형 AI의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합 AI 플랫폼으로 실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전트 AI를
기업 안에서 이제 도입하시고 확산하시기 위해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AI 에이전트를 시작을 해서 정말 빠르게 성과를 내면 좋겠지만 우리가 단순히 AI 에이전트를 한 번 하고 끝낼 것이 아닌 만큼 우리가 확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밟아가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에이전트 AI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한 4가지 정도의 스텝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제안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합이 잘 되어 있고 시각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을 마련을 하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이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 회사에 잘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스텝 2로 넘어가게 되면 일반적인 그 머신러닝 모델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서 정말 그 AI가 어떻게 워킹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AI 문화를 좀 가져가시는 부분은 스텝을 밟으신 이후에 지금 이제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간단한 챗봇부터 시작을 하셔서 챗봇을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서를 좀 더 쉽게 가져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제로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셔서 생성형 AI를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가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AI를 도입을 하셔서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그 좀 탄탄한 기초가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떤 반복적인 업무를 우리가 좀 더 효율화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도 좀 AI를 통해서 도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추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하시는 부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럴 시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 에이전트를 빨리 시작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짧은 시간 안에 AI 에이전트를 어떻게 도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바쁜 현대인을 위한 90일간의 AI 에이전트 검토 전략 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3D 총 3가지의 D가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그 3가지의 D라고 하면 첫 번째는 디스커버, 발굴하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가 디자인,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일 것이고 마지막으로 디플로이, 실제로 이거를 운영 환경에 배포해서 사용하는 요 디스커버, 디자인, 디플로이 요 3가지의 스텝을 각각 30일간 거쳐서 밟아서 진행을 하시면 조금 더 그나마 빠른 시간 안에 AI 에이전트를 정말 기업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각각의 디스커버, 디자인, 디플로이에 대한 그 스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디스커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스커버 단계가 사실 가장 아마 좀 하실 일이 많으실 거고 또 시간과 노력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디스커버 레벨에서 조금 우리가 그 체크리스트로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우리가 결국에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처음으로 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 활용 사례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 심도 깊은 그런 조사와 이제 인터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에 좀 접근을 해야 될 거고 그 데이터들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뭐 생성형 AI 기술 또는 뭐 머신러닝 기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합해서 좀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과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강한 스폰서십을 회사 내에서 가져가지 않으면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경진에 계신 분이 이거를 좀 우리가 스폰서를 해주실 건가 그리고 왜 이런 것들 해주실 건가에 대한 조금 사내 정리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이 에이전트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회사로서 어떤 이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성과물들을 만들어내시면 한 30일 만에 일단 첫 번째 디스커버 단계를 좀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디자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아까 우리가 디스커버 단계에서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단계에 30일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실제로 기술의 아키텍처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기술들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최종 선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이런 플랫폼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플랫폼을 선정을 할 것인지 혹은 기술을 설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기술적인 검토가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게 이 AI 에이전트가 뭐 사내용일 수도 있고 대고객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우리가 이것들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떤 리스크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장치들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고민이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그 자원, 뭐 인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물적 자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되어서 추후에 이것들을 배포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그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적과 물적 자원 리소스가 충분히 뒷받침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일찍 앞 단계에서 먼저 검토를 하시고 좀 앞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를 사용할 이제 첫 번째 파일럿 그룹들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의 어떤 활용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아마 첫 단계에서 디스커버 단계에서 하셨을 텐데 거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좀 사용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집단에게 먼저 사용을 하게 해보고 여기에서 나온 피드백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에 예상 성과물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타겟으로 두 번째 페이지인 디자인 페이지를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디스커버와 디자인 좀 60일간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에 우리가 놓아야 되기 때문에 디플로이라고 하는 과정이 또 30일간 좀 발생을 하게 될 건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이 AI 에이전트의 최종 승인자는 어떤 분이 계시고 또 우리 회사 내부 프로세스로 봤을 때 어떤 부분들이 또 필요한가 아마 보안적인 정책 이런 것들도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또 명확히 또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일럿 단계에서 실제로 이제 그 배포 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운영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특히나 어떤 이제 사용자분들이 되게 제한된 수의 사용자이라면 사실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좀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사용하는 에이전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응답 속도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들 등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고 나서 이제 배포 단계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게 AI 에이전트입니다라고 해서 탁 그냥 던져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좀 지속적인 교육과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또 받는 피드백들 이런 것들을 실제 프로덕트에 좀 잘 녹여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어떤 주기로 체크를 하고 어떻게 좀 케이던스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능적인 부분을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KPI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문서로 남겨놓아야 할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에이전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에이전트들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문서로 남겨두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디플로이 부분에서는 뭐 오른쪽 예상 성과물을 보시는 것과 같은 것들을 좀 목표로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좀 구체적인 그 스텝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을 통해서 저희 데이터 입구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국내에서 에이전트를 실제로 구축한 사례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구축한 사례, 그리고 실제 기업에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다음 발표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구축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부분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입구의 김영석입니다. 예, 오늘은 데이터입구의 AI 일상화를 위한 데이터입구 더 유니버셜 AI 플랫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제목으로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전사 AI 플랫폼의 필요성과 ROAI 극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통계를 전공해서 분석 분야에서 한 24년간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현재 데이터입구에서는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AI를 바라보는 현실과 AI 성공을 위한 조건, 그리고 이제 데이터입구의 유니버셜 AI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새롭게 데이터입구가 최근에 출시한 AI 에이전트 기능에 대한 특장점과 차별성,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현 가능한 AI 에이전트 데모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AI를 바라보는 이제 현실과 성공을 위한 조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AI를 바라보는 현실을 보면 올 한 해만 해도 수많은 AI 관련 기술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LLM들, 글로벌 LLM 서비스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 나오고 있고, 또 새로운 오픈소스 기술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AI 기술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대비 효과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결국 이거는 이제 수익성을 창출하거나 또는 이제 비용적인 업무에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고 AI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실제 현실로 돌아와서 볼 때 이제 많은 AI 프로젝트가 실패할 확률이 아주 매우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이제 각 기업들에서 보면 임원들의 AI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고, 또 이제 기업의 CEO들의 고민들은 이제 외부 인력을 영입하는 게 맞는지, 내부의 역량을 이제 하는 것들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안 쓴다고 해서 이제 회사가 망하진 않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주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면 AI 기술은 너무 빨리 이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이미 2번이나 경험했던 인터넷 혁명이라든지 모바일 혁명보다는 훨씬 더 큰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를 잘 활용하는 회사는 AI를 안 쓰는 회사보다 개인별로 생산성이 훨씬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이제 AI 성공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볼 때 제가 이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AI도 알고 우리 업무도 알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이에요. 어떻게 새로운 이제 AI 기술들, LLM이라든지 생성형 AI라든지 에이전트 AI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걸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해서 수익을 늘릴 거냐, 또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보면 전문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실제로 전문 인력은 너무 비싸고 우리 회사에 대한 비즈니스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조사해 본 바로는 2025년에 새롭게 출시된 AI나 LLM 서비스가 벌써 172개 정도 되고요. 3개월 전보다 한 100개 이상, 70개 정도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활용 사례를 실제로 테스트해 볼 수는 있지만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 조건을 한번 보면 결국 이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도메인 전문가의 현업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면서 기술적으로 볼 때는 미래에 대비된 어떤 기술을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스케이스 관점에서 봐도 짧은 시간 안에 현업이 직접 사례를 만들고
손쉽게 운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AI 성공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고요. 이 플랫폼은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즉 제어 가능한 그런 플랫폼이어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것이냐라고 볼 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기업 내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또는 비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 회사의 AI 플랫폼은 어떤 개념인가라고 볼 때 우리는 어떤 AI를 만들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AI 플랫폼에서 AI가 어떻게 작성되고 작동되고 관리될 수 있는지가 가시적이지 않다면 그건 이제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들을 잘 고민해서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유니버셜 AI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유니버셜 AI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나 분석이나 전통적인 머신러닝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생성형 AI나 AI 에이전트까지 모두를 지원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일 플랫폼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터 입구에 실제로 컨트롤 가능한 유니버셜 AI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구는 이제 기존의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AI 인프라스트럭처 또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위에서 전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멀티 클라우드, 멀티 플랫폼, 멀티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한 통합 거버넌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반의 생성 활동들을 도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최신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포함해서 그리고 전통적인 AIML의 머신러닝 기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인사이트,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까지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 영역에서 모든 사용자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것들을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제 데이터 입구에서는 생성형 AI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더 포커스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더 LLM 메쉬라고 하는 일종의 생성형 AI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컴퓨팅 자원이라든지 API, LLM API 서비스, 그다음 오픈 소스로 제공되고 있는 여러 LLM 모델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코스트 가드, 그리고 보안과 관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 그리고 실질적으로 LLM에 의해서 생성되는 결과들을 우리가 품질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퀄리티 가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LLM 레시피를 한다든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든지 또는 챗봇을 만들 수 있는 UI를 제공하고 에이전트를 만들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멀티 에이전트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노코드 파인튜닝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미 다 알려져 있겠지만,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어보면 답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RAG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사의 정보를 벡터DB에 넣어놓고 그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 그냥 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정보를 참조해서 답을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에이전트는 답을 주는 걸 넘어서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것들을 실행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많은 회사들이 이제 생성형 AI 기반으로서 이제 RAG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고객의 저녁 식사 비용 한도, 비용과 관련된 어떤 질문을 하면 이 챗봇이 이제 비용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한다라고 보시면 AI 에이전트는 실제로 비용에 대한 그런 답변뿐만 아니고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 흐름에 들어가서 영수증을 리뷰하고 규정에 맞는지 체크하고 각각 필요한 적절한 승인자에게 전달하고 최종적으로는 시스템에 업데이트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면 AI 에이전트에 대한 구성 요소에서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이제 AI 에이전트를 우리가 볼 때 데이터 레이어, 서비스 레이어, 로직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나오고 있는 LLM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던 그런 기술들과 연동해서 이제 제공이 되는데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실제로 데이터 레이어에서 LLM을 참조해서 그 LLM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이트라이브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정확한 정보를 만들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툴을 통해서 어떤 실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툴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기술들하고 연계가 되고, 필요할 때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데이터를 질의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외부 이제 다른 시스템들과 API로 연동해서 결과를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손쉽게 구축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많아진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에이전트는 하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여러 에이전트가 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저희 데이터입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카탈로그나 게이트웨이를 제공하고, 또는 컨트롤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여러 연합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AI 에이전트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게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될 거고,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사 환경에서 볼 때 에이전트는 이제 모든 데이터와 모델에 연결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계속 환경이 바뀌면서 데이터가 바뀌거나 비즈니스가 바뀌거나 할 때 함께 이제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최적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나 이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에이전트를 만들었는지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AI의 여정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생성형 AI 기반의 RAG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회사들은 이제 툴드 에이전트를 만들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자율 형태의 오토노머스 에이전트 형태로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데이터 입구의 이제 새로운 AI 에이전트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일부 특장점하고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입구는 원래 전통적인 MLOps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했고, 그 플랫폼 안에서 싱글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저희가 생성형 AI부터 해서 AI 에이전트 기능까지 확장돼서 동일한 UI, UX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AI 에이전트 부분에 있어서는 엔터프라이즈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멀티 에이전트, 멀티 모델, 그리고 여기에서 꼭 필요한 보안과 가드레일 부분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이전트에 관한 관리 또는 성능에 대한 부분들, 결국은 이제 최적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고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관점의 어떤 영역까지도 다 커버하고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저희가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존에 이제 코드 기반의 에이전트도 제공을 하고 있었고, 올 초에 저희가 이제 시각화 기반의 노코드 기반의 비주얼 에이전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다른 시스템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여러 툴들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 툴 기능이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다 트레이스 할 수 있는 트레이스 익스플로러 기능이 올 초에 이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데이터 입구 앤서스라고 하는 대화형 챗 UI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으며, 멀티 AI 에이전트를 지원하고 있는 에이전트 커넥트라고 하는 것들도 제공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노코드 기반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고 멀티 에이전트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말씀드렸던 이제 멀티 에이전트의 이름을 저희가 에이전트 커넥트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입구 앤서스 챗 UI 안에서는 벡터DB에 기반해서 RAG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SQL 형태의 기능들, 또는 문서를 가져오는 기능들,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까지를 함께 데이터 입구 앤서스에서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이제 코드 기반의 에이전트, 노코드 기반의 비주얼 에이전트를 포함해서 하나의 이제 멀티 AI 에이전트인 데이터 입구 에이전트 커넥트 형태로 에이전트 챗 인터페이스가 제공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새로운 14.2 버전이 나오면서 누구나 사용 가능한
에이전트 허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냈고요. 에이전트 허브는 이제 모든 직원이 승인된 AI 에이전트를 검색해서 사용하고 손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는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전사적으로 승인된 AI 에이전트를 또는 내가 작성한 에이전트를 또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유받은 에이전트를 손쉽게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퀵 에이전트는 누구나 노코드 기반으로 손쉽게 AI 에이전트를 클릭 몇 번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0개 이상의 스타트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새롭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내장되어 있는 스마트 라우팅 기반의 멀티 에이전트와 LLM 작업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이제 사용자 피드백이 수집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에이전트 공유 권한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까지도 함께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에이전트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이제 생성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모든 사용자들이 할 수 있게끔 이제 하고 있고요. IT 관점에서는 완벽한 AI 에이전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고, 각 직원들 입장에서는 모두가 손쉽게 AI 에이전트를 쉽게 찾아서 사용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쭤보겠죠. 왜 데이터이크가 이렇게 좋냐라고 말씀드리면,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가장 쉽게 활용 가능한 싱글 AI ML 플랫폼으로서 비전문가도 코딩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모델링, MLOps, 심지어 나아가서 LLM 메쉬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 에이전트 서비스까지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싱글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고객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AI 활용 과정을 관리 감독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균 2달에 한 번씩 새로운 버전들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미래에 대비된 어떤 새로운 신기술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가트너에서 평가를 할 때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 데이터 사이언스의 머신러닝 플랫폼에서 4회 연속으로 가장 높은 순위의 독립 AI ML 벤더로서 비전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고,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도입할 AI 플랫폼은 도메인 전문가가 현업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도입할 AI 플랫폼은 내부 인력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고 협업 가능한 플랫폼이어야 되고, 우리가 활용 사례를 적용할 때 짧은 시간 안에 성공할 수 있는 사례를 찾고 손쉽게 운영 환경에 적용해서 반복적으로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함께 제공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플랫폼을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 구현하고 활용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어떤 회사든 AI 에이전트에 대한 목적 그리고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떤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는가, 그게 업무 효율화인지 비용 절감인지 수익 창출인지 또는 단순 정보 조회인지 자동화인지 최적화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개발 도구를 쓸 것인가. 한 회사가 여러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사실 AI 에이전트라는 기술이 새롭게 나오는 기술이다 보니 이제 표준화나 기술 집중도가 아주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사용자 경험이 이제 많이 필요한데, 여러 툴을 사용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하우 공유가 어렵고 재사용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개발자하고 사용자가 이제 어떻게 이것들을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누가 만들고 누가 운영하고 누가 사용할지가 정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활용성하고 확장성, 최종적으로는 AI 에이전트는 모든 임직원이 활용이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AI 에이전트, 모든 기술이 마찬가지겠지만 AI 에이전트가 이제 만물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생성형 AI 기술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각이라든지 사실성 부족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 결과의 검토라든지 검증 과정을 반드시 추가해서
어떤 형태의 LLM 서비스를 가져가는지가 좋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이제 예시로서 제가 ROI 대비해서 컴플렉시티를 가져갈 때 단순 정보 조회 또는 자동화, 최적화, 그리고 ROI 관점에서 볼 때는 수익 창출, 비용 절감, 업무 효율화라고 볼 때 복잡하면서 업무 효율화 측면에 있는 것들은 ROI가 조금 낮을 수가 있고요. 저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이제 ROI가 가장 짙게 나오는 부분이 높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한 두 가지 예시로서 보면 단순 정보 조회에서 AI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고객의 저녁 식사 비용 한도가 얼마인가요? 라는 것들은 지식관리 시스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시스템 통합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달 예상 매출액과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볼 때 과거 매출 실측은 ERP 시스템에서, 현재 영업기회 정보는 CRM 시스템에서, 시장 정보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최적화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AI 에이전트를 만들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어떤 유스 케이스를 할 때 더 좋은 ROI를 만들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데이터 입구로 실제로 실현 가능한 AI 에이전트 데모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새롭게 출시된 에이전트 허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릴 AI 에이전트 데모는 이제 AI 플랫폼 기반의 대출 상담 어드바이저에 대한 데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설명드릴 대출 상담 어드바이저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텐데요.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은 이제 에이전트 다이어그램, 논리 다이어그램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툴과 그다음에 챗봇과 에이전트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제 기존에 우리 회사는 이미 대출 정책과 관련된 RAG 챗봇이 만들어져 있고요. 대출 정책 RAG 툴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 DB를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셋 룩업 툴을 이용해서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에이전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출정책 챗봇을 에이전트화한 대출정책 에이전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도 예측 모델을 만든 걸 기반으로 해서 부도 예측 에이전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출 상담 멀티 AI 에이전트로 고객 정보 조회, 대출 정책 조회, 부도 예측을 조회하는 에이전트 3개를 연결하는 멀티 AI 에이전트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 영역에서 우리가 대출 요청 정보라든지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그 전처리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 부도 예측 모델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포해서 실질적으로 스코링하는 것까지 하나의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입구는 이제 이런 머신러닝, 전통적인 머신러닝하고 생성형 AI를 하나의 어떤 UI, UX에서 제공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플로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대출 정책 RAG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추출해서 벡터DB에 들어와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논리 다이어그램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3개 에이전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에이전트가 부도 예측 모델을 조회하는 에이전트고요. 두 번째 에이전트가 고객 DB를 룩업해오는 에이전트이고, 세 번째 에이전트가 대출 정책을 가져오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동영상 데모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동영상 데모의 마지막에는 에이전트, 새롭게 출시된 에이전트 허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 입구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플로우라고 저희가 부르고, 이 플로우에서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 그리고 실제로 부도 예측 모델을 만드는 영역, 그리고 이제 벡터DB를 만들어서 RAG를 구축하는 영역,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 로그 기록들,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드는 영역까지 하나의 UI에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전처리한 영역에서 뭐 고객 아이디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대출에 대한 금액 같은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과정들을 전처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나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AutoML 기반으로 해서 부도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배포해서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코어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정형 정보, 대출 정책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로 되어 있는 것들을 추출해서 벡터 DB에 넣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RAG를 만드는 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고객 부도 예측을 하는 에이전트,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조회하는 에이전트, 대출 정책을 조회하는 에이전트, 이렇게 세 가지 에이전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툴을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는데 고객의 정보를 룩업 외우는 툴도 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툴 하나 만들면 파이썬 기반으로 직접 만들 수도 있고 여러 툴들 데이터 입구에 제공하는 여러 툴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룩업 툴에서는 이제 아까 만들었던 스코링 테이블에서 고객 아이디 기반으로 추출해 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모두 노코드 기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툴들을 저희가 에이전트로 연계를 하게 되고요. 이제 저희는 비주얼 에이전트하고 코드 에이전트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커스터머 룩업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멀티 AI 에이전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에이전트 커넥트를 이용해서 멀티 AI 에이전트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저기서는 이제 론 멀티 에이전트라고 하는 UI를 제공해 주는데 실질적으로는 얘도 노코드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LLM을 사용할 것인지 어떤 에이전트를 활용할 것인지를 이제 클릭만으로도 셋업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성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멀티 AI 에이전트가 손쉽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는 대출 정책 중에서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라고 시작하면 에이전트, 어떤 에이전트를 선택할 것인지 데이터 입구가 찾아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정책은 이제 RAG로부터 가져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출처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맞는 답을 제공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대출 신청 고객이 채무 불이행이 될지 예측하려면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조회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정보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도 예측 모델에서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모델이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참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정 고객의 대출 신청 상황을 알려줘라고 하면 2078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고객의 정보를 DB에서 조회해서 그 DB에 있는 내용을 자연어 형태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78의 고객은 대출 상태가 보류 중이고 승인될 확률은 40.27%고 뭐 여러 가지 결과들을 제공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출했을 때, 이런 에이전트들 또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것들이 만들어졌는지를 트레이스 할 수 있는 이제 트레이스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 입구에서는 트레이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어떤 LLM이 어떤 형태로 제공되고 있고 누가 언제 그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 에이전트가 얼마만큼의 프롬프트를 썼고 얼마만큼의 토큰을 사용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이제 에이전트 허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 안에 지금 세 가지 에이전트가 있는 것들을 손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회사가 저한테 공유해준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가 있고 저희의 개인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쉽게 클릭 한 번으로 새로운 에이전트를 가져올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프롬프트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해서 클릭 몇 번만 하면 새로운 에이전트를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오토필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제목도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 마이 에이전트 같은 기능들을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중에서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에이전트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이 친구는 자동차 제조회사의 공급망 및 조달팀을 지원하는 가상 비서 에이전트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에이전트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가별 위험 점수 같은 것들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차트까지 함께 제공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공들을 이제 누가 어떤 에이전트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지를 함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입구를 이용해서 이제 AI 에이전트 시대에 어떻게 성공적인 AI
AI를 구성할 수 있고 어떻게 ROAI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희 AI 에이전트 데모를 통해서 대출 상담 어드바이저에 대한 내용도 소개드렸고,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에이전트 허브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